최근에 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장 초반에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5% 상승을 했고요. 나스닥 시장이 2%, 그리고 S&P 500이 1.8%, 다우지수가 1.56%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주말에는 좀 괜찮은 기사들이 좀 나왔었죠.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뭐 그런 듯한 뉘앙스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관세를 일단 면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. 그러다가 주말에 다시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의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예외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상무부에서는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.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0.39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변동성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작년 8월 달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, 이 불안감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,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44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,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좀 들어두는 뭐 안정권역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.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에 대한 부분들, 아직까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,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얼추 21선까지 다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죠.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종목, 이 섹터별 흐름, 테마성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노출이 지속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지수는 낙폭과대로 좀 밀렸었죠. 낙폭과대로 밀렸을 때는 시장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온다.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순환매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. 지금 구간은 순환매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럼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여전히 이 미국 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에 따른 이슈, 요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국내 이제 조기 대선이 좀 펼쳐지죠. 대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인맥주는 그렇게 거래드리고 싶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한텐. 오히려 정책적인 이 측면을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아마 이제 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당론,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변동이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고 그래서 뭐 따라 들어가거나 추격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.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중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
그런 가능성이 있죠. 예를 들어서 보통 시에는 10%를 매수를 했는데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뭐 5%, 5%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뭐 당 대표들에 대한 얘기들,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뭐 로봇, 그다음에 출산, 그다음에 이런 이외의 섹터들 뭐 토큰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다음에 전력, 에너지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흐름들이 대부분 이제 나온 종목군들이 많죠. 그럼 이런 구간들은 있어서 눌림목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이외에 이제 플러스적으로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하고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어떤 정책인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. 이런 기사들을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그래도 섹터에 의한 그 섹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를 좀 잘 활용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오늘도 뭐 정책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거래를 해볼 생각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봇 쪽의 종목군들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볼 생각입니다. 그 이외에 다른 정책들을 이제 정책이 나올 만한 것들을 일단 선취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은 좀 지나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이외의 좀 섹터들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어, 차트 우량주가 좀 있어요. 차트 우량주. 이 부분들은 좀 뭐냐면 추세가 좋은 거죠. 추세가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는 얘기는 우상향으로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.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조선 쪽 섹터와 방산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고요. 최근 들어서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차트 우량주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테마성의 흐름들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미국과의 협업이죠.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이런 쪽은 여전히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 있어서 섹터를 좀 발굴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. 공부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, 뭐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다만 이제, 뭐 관세 면제 아니다. 뭐 이런 얘기들은 하겠지만 탄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겠지만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, 이 부분들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여전히 테마 쪽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로봇 쪽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LNG 쪽, 뭐 이런 쪽도 LNG 그 에너지 쪽에 포함이 되겠죠. 이런 쪽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
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잖아요.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쳤었죠. 그러면서 이 전력 쪽에 있어서의 언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금 관심을 갖고 있죠. 장기적인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, 즉 동종 한 같은 섹터에서도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이 잘 흘러간다라면 아무래도 이 지수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21선 자리대,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이 하락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하는 자리대가 2470포인트죠. 요 자리대를 저항으로 부딪혔다가 뭐 다시 요 21선, 요 갭을 메꿔주는 자리대죠. 요 갭 부분. 이 갭은 한번 메꿨었는데 요게 한번 다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. 그러면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와 갭 부분들이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2500포인트 요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순환매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니까 순환을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순환매를 노리기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전략은 유효해 보인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,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.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 테마성의 흐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, 대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테마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쪽이나 인공지능 이쪽으로 일단은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. 조선 쪽도 순환매를 한번 노려볼 그런 생각입니다. 즉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계획이다.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죠.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밴드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밴드 쪽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뭐,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, 이슈라든가 뉴스, 뭐, 관심 섹터, 시장에 대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